로마 최고 부자 크라수스가 영광을 위해 파르티아를 침공했지만 칼의 전투에서 적의 화살에 2만 로마군이 죽었다. 그의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참수당했다. 협상을 시도했을 때 파르티아인들이 그의 탐욕에 대한 벌로 녹인 금을 목구멍에 부어 넣었다. 왜 로마 최고 부자가 권력을 위해 이렇게 잔혹한 길을 선택했을까? 모든 돈을 가진 남자가 명성을 위해 처참한 전투를 치르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에게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친구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글라누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권력을 원했습니다. 크라수스는 제1삼두정치라는 특별한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투에서의 큰 승리나 폼페이의 동방에서의 승리와 달리 사람들은 크라수스를 그의 돈 때문에만 알았습니다. 훌륭한 군인으로서가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기원전 54년 크라수스는 그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60세였지만 파르티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로마의 강력한 동쪽 적국이었습니다. 파르티아는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가 위치한 곳에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기병과 전투에서의 뛰어난 전투력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크라수스는 그들을 빠르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부유해질 것이고 로마의 동쪽 국경이 자신의 이름 아래 확장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원로원은 그의 전쟁에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크라수스가 중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약 7개의 군단과 함께 동쪽으로 행진했습니다. 약 4조 명의 보병과 수천 명의 기병 및 추가 병력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53년에 아무 문제 없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왕 아르타바주데스 2세는 크라수스에게 아르메니아를 통해 공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곳의 산들은 강력한 파르티아 기병들이 위협적이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크라수스는 이 조언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직선 경로, 빠른 승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로마 방식으로 얻은 영광을 원했습니다. 푸트라르크는 나중에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크라수스가 단순히 명성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수스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군대를 지불할 수 없는 자는 부유하다고 부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크라수스의 군대는 메소포타미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적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로마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은 로마의 긴 군사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크라수스가 결코 돌아오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카르라이 전투, 처참한 로마의 패배.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불는 바람은 어떤 경고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먼지, 침묵, 그리고 제국의 자존심의 운명에 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크라수스와 그의 군대는 로마의 무기를 확신하며 동쪽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파르티아인이 실제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야만인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파르티아 제국은 작은 약한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 훈련된 무서운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적 힘은 완벽한 조준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마 궁수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중장갑 기병이 있었으며 이들은 곧 로마의 기억 속에 그들의 흔적을 새기게 될 것입니다. 두 군대는 카르라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곳을 터키 남동부의 하란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53년 5월경에 일어났습니다. 파르티아 군대는 수레나라는 장군에 의해 지휘되었습니다. 로마 작가들은 그를 수레나시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약 1000명에서 반빌 2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그보다 훨씬 많은 군인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르티아가 숫자는 부족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완했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더 잘 알고 있었고 더 똑똑한 전투 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기마 궁수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그의 장군들과 지역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개방된 평원에서 정사각형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기병들과 싸우기 위한 잘못된 형성이었습니다. 파르티아 군대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 병사들 쪽으로 곧바로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마궁수들로부터 화살을 쏘며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파르티안 샷이라 불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면서 화살을 발사하여 로마 군대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표적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마의 방패는 화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땅은 부상당한 남자들과 죽어가는 이들로 뒤덮였습니다. 로마인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궁수들은 후퇴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멈추면 더 많은 화살이 그들에게 날아왔습니다. 로마의 중환자는 크라수스 군대의 중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와 맞서며 하늘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로마 장교 퍼블리우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는 크라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파르티아 군벌을 뚫기 위해 돌격을 이끌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대는 포위당했습니다. 격렬하지만 헛된 전투 끝에 퍼블리우스는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살했습니다. 파르티아군은 그의 머리를 잘라 로마 군대 앞에서 전시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푸트라르크는 크라수스가 아들의 머리를 보았을 때 그는 울지도 슬퍼하는 남자처럼 반응하지도 않고 단지 조용히 서서 그의 검을 쥐고 있었다. 운명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전투는 이틀째 계속되었습니다. 로마는 물도 희망도 좋은 지도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라수스는 퇴각을 협상하려 했지만 그의 군대는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간 대략 4,000명의 군인 중 2,000명이 죽고 7,000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로마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패배 중 하나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군단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더 큰 군대의 의해가 아니라 더 잘 준비된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카르라이의 유산은 단순히 피와 손실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공화국의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크라수스에게 이것은 더 어두운 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실수는 협상 테이블에서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파르티아의 처벌, 금으로 봉인된 죽음. 카르라이에서의 대량 학살 후 한때 강력했던 크라수스의 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없었고 지쳤으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동쪽 정복이라는 로마의 꿈은 단순히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으로 무너졌습니다. 텅 빈 평원에 밤이 깔리면서 크라수스는 한때 로마의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으나 이제는 외국의 모래와 적의 화살에 둘러싸인 절망적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파르티아 장군 수레나는 뛰어난 군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극악무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안을 했습니다. 크라수스가 직접 협상하러 오면 휴전과
안전한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살아남은 로마 장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함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구출의 희망이라도 원했습니다. 그들은 크라수스에게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때 로마의 전체 구역을 순전히 부로 지배하던 남자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크라수스는 동의했습니다. 회의는 카르라이 마을 외곽 발리수스 강 근처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크라수스는 소수의 장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수레나는 세련된 의복을 갖추고 위협적인 기병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부트라르크는 처음에 파르티아인들이 예의 있게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조약이 전통적인 기마 행렬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말을 타려고 하자 긴장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이것이 계획된 속임수라고 하거나 다른 기록에는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혼란이 발발했습니다. 크라수스는 파르티아 군대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그의 경호원들은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는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처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르티아인들은 크라수스의 부에 대한 집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탐욕을 시가로 바꾸는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끔찍한 조롱의 행위에서 수레나는 녹인 금을 크라수스의 입에 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포로들은 그를 눕히고 그의 입을 강제로 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징적인 잔혹함으로 녹인 금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그의 전설적인 탐욕을 치명적인 아이러니로 변화시켰습니다. 고대 기록들은 이 순간을 극적이면서도 잔인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로마에 대한 음산한 메시지를 전하는 조용한 행위로 실행되었습니다.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로마가 협박받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금으로 승리를 살 수는 없고 오만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였습니다. 그의 머리와 손은 나중에 파르티아 왕실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은 극적인 공연에 사용되었고 로마의 패배의 상징으로서 왕실 청중들 앞에서 조롱당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크라수스의 머리가 아르메니아 왕 아르타바조데스 2세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파르티아 왕 오로데스 2세의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리스 비극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로마의 기록들은 실제로 녹인 금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이야기가 과장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고대 문헌에 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더 조심스럽게 기록한 로마 역사학자 카시우스 디오는 크라수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머리는 왕에게 보내져 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경고로서 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라수스의 죽음의 상징적인 무게는 전투터를 넘어 먼 길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정복에 자신의 유산을 걸었으나 오직 파괴만을 찾았습니다. 그는 명성과 금을 쫓았고 둘 다 그를 침묵시켰습니다. 그의 패배에 충격을 받은 공화국은 다시는 같은 당당한 마음으로 동쪽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의 가장 부유한 남자는 영광이 아닌 수치 속에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은 피 속에 잠기지 않고 자신의 야망에 녹인 메아리 속에 잠겼습니다. 카르라이에서의 크라수스의 죽음은 단순한 한 남자의 추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에 대한 로마의 오만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동쪽 국경을 재편성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로마와 파르티아의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와 자존심이 지형, 전술, 그리고 운명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역사가 그 한계를 무시하는 자에게 벌을 내린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왜 로마가 파르티아를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넘어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시우스 디오가 쓴 대로, 그리고 파르티아인들은 그를 조롱하기 위해 입에 녹인 금을 부었다고 합니다. 방대한 재산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수단으로 등록된 군단을 지원할 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만큼 돈에 대한 가치를 두었다고 합니다.